네, 최성진 동명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지 변호사님, 그리고 노태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예쁜 고양이가 주인공인데 뭔가 우리가 모를 슬픈 사연이 있나 봅니다. 부대 친구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부대를 구조해서 돌보고 계신 우리 이지선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김정민 씨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정민입니다. 예. 자, 오늘의 주인공 부대, 잠시 화면을 봐도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일단 고양이 이름이 부대, 또 부대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지난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네. 마이피누에 네. 그 케이블 타이로 목이 졸린 그 새끼 고양이 구조 요청 글이 올라왔고요. 아하, 네. 그 글을 본 이제 저희 카페 회원분이 구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글을 보고 일단 빨리 구조를 해야겠다는 네. 마음에 구조에 나서게 됐습니다. 사실 고양이를 구조하는 것도 별개로 또 구조하고 나서가 또 문제겠죠. 또 아픈 아이는 치료를 해줘야 될 테고요. 또 계속 또 돌봐주기도 해야 될 테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을 텐데요. 네, 처음 카페에 구조 요청 글을 올렸을 때 회원분이 네. 본인이 포획 장비라든지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아하, 네. 도움을 이제 구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포획 틀만 가지고 있지 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구조를 나선 거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처음에는 이틀 정도는 부산대학교 앞에서 네. 이렇게 막 잠복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네. 탐색을 했는데 다행히 또 부산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인근 상인들 또 이렇게 캣맘 캣데디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선 네, 거네요. 그리고 처음 네. 게시글 올렸을 때 회원분이 본인 사비로 직접 치료비를 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또 지선 씨께서 구조한 후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 바로 부대라고 붙여줬는데 네. 지난 19일에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보통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위생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고 기생충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동물병원에서 많이 꺼려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도 잘 받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부대의 모습 한번 만나보시죠. 야, 부대야. 야, 어디 있나. 군부대인 줄 알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지선 씨네 집 고양이들이 모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예상치 않게 숨바꼭질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친구가 바로 덕구고요. 이 친구들은 모녀지간인 구아랑 꼬리. 찾았네요. 여기 부대 맞죠? 네, 부대 맞아요. 야, 부대 안녕. 지선 씨와 고양이 친구들 덕분에 부대도 빨리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활달하죠? 그럼 진짜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는지 병원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대를 데리고 구조 직후 케이블 타이를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야, 부대가 유명하네요. 네, 좋아요. 케이블 타이가 묶여있던 부위인데요. 지금은 거즈로 아유. 덮어 상처를 치료 중인데 오랫동안 좁은 타이에 묶여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죠.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잘 참네요. 네. 케이블 타이에 오랫동안 묶인 상태로 근육, 피부층이 많이 개사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음 조만간에 이제 봉합사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저 어릴 때 봤던 검은 고양이 네로란 노래도 생각이 납니다. 부대 참 예쁘네요. 어떻게 보니까 집에 고양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희 집 고양이들도 네. 제가 사는 아파트 길고양이였는데요. 아, 사연이 있는 애들이군요. 네, 아까 봤던 그 구아가 엄마 고양이고 네. 새끼를 셋을 낳았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그 3마리 중에 1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도 곧 죽을 것 같은 기세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랑 다 같이 구조를 하게 됐는데 음. 돌보고 이렇게 치료하고 돌보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네. 입양 못 보내고 제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고양이를 잡아서 이렇게 흉한 짓을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목에 케이블 타이가 단단히 묶여 있었거든요. 네. 이게 우연히 목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죠. 발견 네. 당시의 상황을 화면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바로 이 선반이 부대가 발견됐던 그 선반인데요. 이 선반 위에 있는 모습을 누군가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구조가 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 요즘에 이 동네 고양이 많죠. 고양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근데 뭐 학생들 보면 고양이가 나와 있거나 그러면 먹이도 주고 막 그러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인근엔 주민들이 운영하는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부산대 근처에는 골목마다 고양이 급식소나 고양이 집이 있을 만큼 주변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우호적인데요. 지난해 12월쯤부터 코에 타카가 박힌 고양이라든지 부대처럼 목에 케이블 타이가 졸린 고양이가 발견돼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대는 구조를 했는데요. 부대 목에 있던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까지 목을 조르고 달아난 그 범인은 못 찾았거든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저걸 보면 교수님, 뭐 부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대를 당한 고양이도 있었다고 지금 증언이 있는데 네. 저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마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이제 이런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물학대는 재미나 화풀이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25%가 네. 어릴 때 5번 이상의 동물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가 사람에게도 일반화되어서 네.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대되는 대상이 지금은 동물이지만 거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네네. 네, 그런 이야기네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아마 많았던 모양이죠. 네, 부산에서도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한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는 네. 고양이 뒷다리가 뜯겨져 나간 상태로 아.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앞달에는 네. 고양이 6마리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로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간디가 말하기를 그 네. 한 나라의 위대함이나 도덕적인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와 다르다, 우리보다 좀 모자라다라는 네. 생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네.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길고양이 학대범들 네. 이런 사람들 잡히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처벌은 네. 받죠. 네, 봤습니다.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법에. 되어만 그렇습니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네. 또 그 처벌 수위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네. 벌금으로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가 아마 높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이 개정돼서 더 강화되네요. 네, 강화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처벌은 받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네, 동물보호법이 1991년에 네.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실형이 선고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반려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우리 법 감정도 또 거기에 발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진선 씨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좀 부탁할까요? 네, 그 사람이 사는 네. 어느 동네든지 이제 길고양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이런 길고양이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또 이런 학대 같은 사건들이 증거가 없으면 아까 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길고양이 사건이나 아니면 케어 안락사 사건 같이 네네. 네. 크게 화제가 됐었죠. 네,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올바른 문화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 지구촌 위에서 지구라는 같은 배를 타고 살아가는 생명들인데 그죠? 예. 사실 개나 고양이에 대한 호불호는 뭐 서로 갈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학대는 다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 경시 그리고 범죄라는 인식이 빨리 좀 여름에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북적이는 부산의 한 전통 시장입니다.
60대 노인이 한 손님 주변을 서성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고 옷 속에 숨깁니다. 참 연휴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좀 소매치기들 요즘 극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네,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부산 부전시장입니다. 식육점 앞 노점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누군가를 따라가죠. 네. 마치 그 주변을 서성이는 걸 보니까 비슷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74세 어르신 옆으로 쓱 다가갑니다. 아. 순식간에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죠. 아이고, 야, 이것도 빨간 지갑이네요. 1, 네. 2초 걸렸나요? 지갑 주인은 지갑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복잡하니까 전혀 몰랐지요. 그냥 사람이 대목이라서 저희 가방이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에 지갑이 없더라고요. 물건 보고 셈 치느라고 네. 가방 지퍼 잠깐 열어둔 것이 범죄의 네.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60살 최모 씨인데 할머니 가방에서 그날 현금 14만 원을 절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날 이분 부전시장 일대를 돌면서 할머니를 포함해서 1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고 네. 4시간의 추적 끝에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잡은 경찰도 대단합니다. 저 어떻게 잡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황당한 도둑 이야기죠. 절에서도 뭐 장소를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절에서도 도둑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금정구 모 사찰내 법당입니다. 화면 보시죠. 한 남성이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합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절을 하나 싶더니 안 일어나죠? 뭔가를 뒤적거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합장을 합니다. 확실히 예의는 바른데 뭘 하려고 저러나 봤더니 또 콧물이 나니까 앞에 휴지를 꺼내서 코도 시원하게 풀고요. 특이하죠?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신도들의 가방을 노린 절도범이었습니다. 방마다 돌며 신도들의 가방이 있나 없나 살핀 뒤 들어가서 일단 부처님께 예를 구하고 이렇게 도둑질을 해온 겁니다. 훔친 돈이 얼마인지 길에서 세어보는 모습도 보이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불심 있는 도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뭐 부처님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한 다음에 훔친 게 아닌가 싶은데 황당하긴 황당합니다. 뭐 훔친 돈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는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국제망신입니다. 왜요? 피해자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요. 아이고. 훔친 돈도 중국 화폐 1,500위안 등 50만 원 상당이었는데 네. 이분들도 미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하다가 도둑 맞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이게 좀 보면 연휴를 앞두고는 이 도둑들의 행동 반경도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민간 범죄 연구소가 네. 지난 3년간 설 연휴 절도 범죄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아, 그런 연구도 있었군요. 네, 확실히 행동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연휴 시작 사흘 전부터 네. 이 절도 범죄율이 급증을 했는데요. 아하. 연휴 때는 명절에는 이 도둑들도 아마 돈 쓸 곳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다 또 이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연휴 시작 전후로 도둑들의 목표가 달라지는데요. 아, 연휴 직전에는 현금이 많이 유통되는 음식점이 1위, 대목을 맞은 상점들이 2위, 그리고 가정집은 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시작되면 순위가 급변하죠. 가정집이 2위, 학교가 3위, 관공서가 5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둑들이 연휴 땐 사람이 없는 곳을 노려서 턴다는 거죠. 네, 설 연휴 때는 평소와 달리 이 도둑들이 저녁에 침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네. 평소 때는 모두가 잠든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은 도둑이 들었던 반면 네. 연휴 때는 저녁 6시부터 9시 때 사이에 대거 몰렸습니다. 연휴 때는 집이 많이 비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범행하기에 마음이 좀 편한 면이 있겠죠. 또 이 뜻밖인 점은 네. 이 도둑들이 침입하는 경로가 높은 층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 연휴 때는요? 네네. 네네. 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는 이제 상식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네. 1층과 2층은 절도 성공률이 20에서 30%였지만 3층과 4층은 60%대 그리고 5층 이상은 75%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10층의 고층 아파트를 턴 도둑들도 있었죠.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조금 높은 층에 산다고 해서 뭐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요, 명절 준비, 뭐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몸가짐이 좀 허술해질 수도 있을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가방 단속, 집안 단속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부산 남구가 국내 1호 트램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시범 구간은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기대까지 용호동 일대 1.9km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뭔가 도심의 도로 위를 이렇게 저는 전차들이 다니면 낭만적일 것 같고 그걸 바라보면서 커피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램이라고 불리는 노면 전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도 저런 전차가 있었죠, 우리? 네, 맞습니다. 네. 1899년 서울에 처음 들어와서 70여 년간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는데요. 사진 자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대문에서 뚝섬 유원지까지 오가던 전차의 모습인데요.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전차를 타는 모습이 보이죠? 저도 전차를 직접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세대에 발휘돼준 전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광화문 앞을 지나는 전차인데요. 운전자인지 관계자인지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전차 앞에 815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전차인데 광복절에는 이렇게 전차를 사진이나 꽃으로 꾸며서 서울 시내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남대문 근처에서 육교를 건설하는 현장인데 공사하는 동안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네요. 또 서울 동대문에 전차 사업소가 있었는데 옛날 전차에는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보이지만 이번에 부산에 들어서는 트램은 전선 없이 배터리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전차라고 했었죠. 저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는데 1930년대 중반부터 부산에서도 전차가 운행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영도였었는데 네. 그때 당시 예전에 부산시청에서 영도 다리를 넘어서 영도의 남항동까지 전차가 다녔었는데요. 네. 그때 그러니까 남항동이 전차 종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항동에 가시면 전차 종점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아, 기념비가 지금 거기 현재 남아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요. 네, 네. 또한 대신동에서 온천장까지 운행하는 전차도 있었고 네. 1968년도까지 운행이 되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마지막 기차가 동아대에서 기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토성역 인근에 있는 임실수도 기념거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나가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 추억 속에는 그 부산 도심을 다녔던 전차에 대한 기억이 정말 아련하게 다 남아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국내 1호선 전차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네. 이기대 입구까지 용호동 일대를 한 1.9km 정도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 구간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시비 한 110억 원과 그리고 전체 예산 한 470억 정도에서 네. 빠르면 2022년까지 빠르면 운행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네. 이후에 5, 6도까지 3.2km 구간을 더 추가로 운행하겠다라고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금 생긴 트램이다 보니까 네.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산 남구가 트램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네. 이 지역 주민의 열망이 컸다고 하는데요. 네. 보름 만에 5만 명이 서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원시와 성남시를 제칠 수 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주민들은 경성대 부경대 지하철역에서 내려 환승을 해야 했던 불편과 교통 체증이 해소될 수 있어서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또 차량도 그렇고 또 특히 주말에는 더 막히고 하니까 그게 생기면 고객들도 많이 오시고 상권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용호동 주민들한테는 큰 희소식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움직임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함께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전철이 그러면 2단계까지 다 되고 나면 지하철 경성대역에서 타면 저기 5, 6도까지 전철 타고 길이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우리 추억 속에 있는 전차 트램이 복잡한 부산 도심의 새로운 볼거리 그리고 대체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안전불감증 또 도마에 올랐네요. 담배불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차에 불이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운전하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꽁초를 도로에 휙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꽁초가 다른 차에 떨어지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엊그제 밤에 이 같은 일이 남해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네요. 네. 불이 붙은 트럭이 고속도로 졸음쉼터로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게 저 차네요. 네. 놀란 운전자가 불을 끄려 해보지만 역부족이죠. 금세 희뿌연 연기가 일대를 뒤덮는데요. 화재 원인은 마른 고사리에 붙은 불씨입니다. 누군가 버린 꽁초가 트럭 적재함에 실린 고사리 더미에 떨어지며 불을 지핀 건데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사고죠. 시수 쉼터 500m 전에 이제 불이 난 것을 백밀로로 봤다 하더라고요. 담배는 안 태운다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담배불로 인한 차량 화재 사고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한 해에 한 30건 정도가 일어난다라고 보고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 부산에서는 동래에서 2017년도에 트럭 적재함에 불이 네. 붙었는데 네. 운전하시는 분도 그걸 모르고 달리고 있다가 순찰차가 1km 가량이나 쫓아가서 불을 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창원 터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네. 거기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붙어서 트럭입니다. 터널 안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둘 다 담배불이 원인인 네. 것으로 이제 지목이 됐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2017년도에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있었었는데 거기 교직원이 전체가 금연구역이었는데 네. 담배를 피다가 담배 피워서 초등학생 750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담배 끊는 게 우선일 테고 또 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데나 공짜를 버려서 결국은 유발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일부 운전자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제 특정 네.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를 네. 조건화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조건화란 특정 자극이 이 네. 특정 반응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이게 반복이 되면 특정 행동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담배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위험한 줄 알면서도 네. 계속 담배를 피는 운전자들에게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네. 운전 중에 담배를 피는 것과 같은 특정 자극이 네. 담배를 펴도 별 네. 문제가 없다는 특정 반응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네. 계속 담배를 피는 행동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담배불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아마 실험을 해본 게 있는 모양인데 한번 볼까요? 종이나 아니면 나뭇잎이나 이런 이제 열축적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270도에서 350도씨까지 상승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바람의 조건이 있을 때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담배 꽁초 버린 사람이 불 붙으라고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지요. 네. 예, 그렇지만 피해가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은 변호사님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형사적 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는데 네. 이것이 화재로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실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달리는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네. 그것이 화재로 이어진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저희 그 겨울에 흔히 일어나는 산불 화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산불로 되어서 살림을 이렇게 훼손한 경우는 네네.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사람 차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잡히면 네. 그 사람 요즘 말하는 콩밥 먹을 수도 있네요. 네. 사람이 다쳤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담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한 해 우리나라에서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담배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 지역에 올해 첫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경남 산간 지역에는 간간히 눈이 내리지만 부산은 지난 2018년 1월 10일 눈이 내렸으니 거의 1년 만에 눈이 내린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눈에 교통 통제도 많았습니다. 아직 귀가를 못하신 분들 도로 상황 잘 살펴가면서 안전운전하시고요. 30분 후 계속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으로 다시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간 경남도의 긴박한 움직임을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경남과 협력해야 할 현안 사업들도 걱정입니다. 추동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KNN 뉴스 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